안녕하세요, 은은씨입니다.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식욕을 참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.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. 개인차가 다르다. 개인차가 있다.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누군가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이 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오는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손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? 피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? 마이너스가 날 건 없을까? 하면서 굉장히 위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성향이 각기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나의 올라오는 식욕을 잘 다스려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아마 오늘 편에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. 과거, 현재, 그리고 미래 각각 좀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죠. 오늘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.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주비스 다이어트 진행하면서 한 15kg에서 20kg 정도 감량하신 분들과 단톡방을 한참 운영할 때 그 단톡방에서 그 감량을 성공하신 분들이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올라오는 식욕을 이렇게 참았었다라고 해서 공유해 주신 내용들을 카페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리한 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순서를 재구성을 했고요. 오늘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. 첫 번째, 저는 제가 다시 식욕이 막 올라오고 뭔가 음식을 못 참을 것 같을 때 제 비포 사진을 찾아봅니다. 네. 이렇게 구글 사진에 다 담겨 있잖아요.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14년으로만 가도 네, 전혀 다른 여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2014년, 2013년, 2012년 이렇게 내려가 보면 정말 이렇게 빵실한 그녀가 있는데 저죠. 네. 그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떠올라요. 과거에 내가 체중이 맥스로 나갔을 때 되게 찌뿌둥했던 그 느낌이 이렇게 생생하게 좀 떠오르고 어떤 옷을 입어도 꽉 껴서 이렇게 속옷 위로도 그렇고 허리에도 그렇고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청바지 입었는데 벨트를 살짝 풀러야 되고 단추를 살짝 풀러야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느낌. 네, 그 느낌 아시죠? 네. 그리고 운동을 가면 트레이너가 옆에서 왜 이렇게 못해요, 은하님?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.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너무 힘든 게 제 몸이 웨이트였던 거죠. 지금 체중에서 제가 15kg는 더 나갔었으니까 뭐 하나를 들어 올리려고 해도 제 몸으로 플랭크를 한번 하든 스쿼트를 한번 하든 제가 감당해야 되는 제 몸의 하중이 15kg 이상 부담이 컸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. 그래서 그 과거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의 감정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래, 그때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식욕을 참지 못하고 폭발을 했던 순간들. 예를 들어 그거는 더 먼 과거로 갈 필요도 없이 지난주로만 가도 돼요. 예를 들어 지난주로 내가 과거로 이렇게 시간 여행을 떠나봤는데 제가 방송 초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샤브샤브 먹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이렇게 꽉 찬 느낌. 그러면 한 3일은 수습하잖아요. 근데 전 그 생각 많이 해요. 내가 지금부터 먹을 이 음식이 나에게 10분 정도 행복을 줄 텐데 내가 이거를 미친 듯이 흡입을 하고 나면 이 10분의 행복을 수습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72시간은 노력을 해야 될 거다. 그러면 너는 72시간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니? 라는 걸 음식한테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나 그런 음식이야 하는 애가 있고요. 그렇진 않아 하는 애가 있어요. 저는 전자만 먹어요. 그래서 쓸데없이 맛도 없는데 칼로리만 높은 음식들은 진짜 아예 안 건드려요. 예를 들어 저한테는 그런 음식이 뭐가 있냐면 되게 싸구려 햄버거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편의점에서 파는 햄버거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데 살은 왕창 찌는 그런 느낌? 또는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대만 아이스티를 선물해 줬어요. 근데 보니까 뒤에 라벨에
백설탕 27g이 들어있는 거예요. 딱 봐도 향기가 막 인공 감미료 막 이런 향이 확 나고 설탕은 막 30g 들어있고 내가 이걸 마시면 허벅지가 확 굵어질 텐데 난 이게 맛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은 거예요. 그러면 내려놓는 거죠. 그런데 반대로 너무 맛있는 음식인 걸 선명하게 알 때, 이거는 진짜 먹어야 돼. 여기는 정말 내가, 그냥 아는 맛이 아니라 여긴 새로운 맛이고, 여긴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맛이고, 나는 오늘 이거를 참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날은 그냥 먹는 거죠. 먹고 3일을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음식이 이렇게 확 왔을 때에는 꼭 그 생각을 해요. 너는 앞으로 나를 72시간 고생시켰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? 확인하고 가치가 있을 때에는 먹고 가치가 없을 때에는 안녕 안 먹고 근데 그 전략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맛있는 걸 즐겨주고 애매하게 맛있는 것들은 그냥 멀리하고 건강하게 먹고 그러고 사는 거 되게 좀 효과가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욕구가 확 올라왔던 날 잘 넘어가면 그날 밤에 이렇게 배도 좀 홀쭉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중 슉 내려가 있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나요? 저는 그 경험 많이 해봤는데 그 느낌을 생각해요. 그래 내가 지금 잘 참고 잠이 들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체중이 뒷자리가 적어도 바뀌어 있을 텐데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는 그 긍정적인 기분을 막 생각하는 거죠. 또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누군가는 자아조절 초점이 이런 긍정에 맞춰져 있다면 누군가는 부정에 맞춰져 있잖아요. 그러면 거꾸로 내가 잘 못 지켜서 느낄 만한 되게 부정적인 감정 그거를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과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가 식욕 참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봤고요. 네, 다음 시간에는 현재에 대한 생각, 그 다음 시간에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 좀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면 추석이 지나 있는 시점이잖아요. 추석 때 올라간 체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, 어떻게 마음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댓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